3월 22일 토요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의한 탄핵 난동이었습니다. 이 탄핵 난동이 있었고 여기에 대항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있었고 재판 전국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4개월여 가까이 재판 전국이 펼쳐지면서 이제는 판사들 몇 명의 결정에 의해서 이 나라의 운명이 엇갈리는 이런 순간에 왔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건 어느 정도 형벌을 주는 게 적당할까라는 걸 평생 고민했던 이 판사들에게, 이 판사들 몇 명이 나라의 정말 존망을 좌우할 이런 중요한 결정이 오롯이 판사들에게 맡겨지는, 판사들의 손에 맡겨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복잡한 정치 상황, 이런 정치 권력의 문제, 국민들의 여론, 5천만 국민이 모두 각자 생각이 다르다라고 할 정도로 요즘은 지인들과 만나면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예의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다양한 국민들의 여론, 이 상황에서 도대체 법 전문가인 이 판사들에게 모든 것이 맡겨지는 이 상황이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그리고 법원의 판사에 의해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처벌 문제가 이 판사들의 손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지난 3년 동안 정말 법 전문가다라고 할 수 있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이 펼치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저는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전쟁에 의해서 정치가 움직여 왔고 사실상 국정 운영의 방향도 이 전쟁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 3년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격돌, 법 전문가들의 이 격돌, 그게 끝내 이재명의 30번에 달하는 이 탄핵 난동, 탄핵 중독,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이런 이재명의 행동에 대항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비상수단을 발동을 시키는, 그래서 지난 4개월 가까이는 이제 재판 전국이 열렸던 셈입니다. 이게 판사들에 의해서, 판사들의 손에 의해서 단순히 위법, 불법 이 부분만이 아니라 정말 폭넓게 우리 역사의 흐름, 우리 정치사의 흐름, 국민들의 여론, 이 전체를 감안해서 판사들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결정에 따라서 이 국가의 방향이 틀어지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판사라고 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견제들이 있습니다. 1심, 2심, 3심으로 나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헌법재판소는 단심입니다. 상급심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그거로 끝입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리를 하긴 하지만 제대로 된 수사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도 촉박합니다. 충분하지 않는 증거, 충분하지 않는 심리를 거치고 난 다음에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굉장히 폭넓은, 이 판결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탄핵 재판의 성질상 이게 정치 재판일 수밖에 없고 엄청나게 폭넓은 판사들의 재량권이 인정이 될 수밖에 없고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재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른 부분들은 있겠지만 구속을 시킬 것이냐, 구속시키지 않을 것이냐,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판사의 재량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판사들의 재량권은 넓고 판사들의 결정에 의해서 지금은 국정 전반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완전히 국정의 방향이 바뀌는, 국가의 방향이 바뀌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또 이재명의 판결을 앞두고 재판을 앞두고 승복을 하느냐 승복을 하지 않느냐 논란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승복하고 승복될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승복하겠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승복하지도 않을 것이고, 누가 승복하지 말자라고 해도 국민들이 승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판결의 내용이 얼마나 합리적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판결의 내용이 합리적이어도 승복하지 않는 일도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소위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저 좌파들, 뭐 어느 쪽이든 극단적인 세력들,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 폭력 세력이 있다면 그 폭력 세력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 그게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이 판사들의 어떤 결정, 뭐 이 재판이 있고 난 다음에도 상당 기간 우리 사회의 뭐 분열, 또 진영 간 대결, 이런 부분들은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당연히 하게 됩니다. 단순한 지금의 재판의 승복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비롯해서 이재명의 재판을 맡고 있는 이 판사들에 대해서 정말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송은재 TV의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의 댓글을도 읽어보면서 정말 함께 생각해 보자. 판사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깊이 주말인 오늘 아침에는 한번 성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말을 맞아서 다시 한번 이 구독 신청을 많이 해 주실 것 당부를 드립니다. 힘을 모아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시청은 하고 있는데 깜빡 잊어서 구독은 누르지 않으신 분들도 많다고 그러시고, 또 이 구독은 누르지 않으시고 시청만 하시는 분들이 60%를 넘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많이 좀 신청을 해 주실 것을 이 주말 아침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어제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어제 밤이었습니다.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를 시도했는데 공수처에서 경찰에서 이걸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어제 기각이 됐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의 허준서 영장 전담 부장판사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이었는데도 기각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김성훈 차장은 4번째, 이광우 본부장은 3번째입니다. 경찰이 계속해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고검에서 이게 영장 외부인도 참여를 하는 영장심의위원회까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검찰이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각이 됐습니다. 참, 이 판사들의 판결 재량권 말씀도 드렸고, 또 한 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었다, 경찰의 수사 체포가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귀현 부장판사입니다.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3번씩, 4번씩이나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을 하고 검찰이 반려한다라고 해서 반발하고, 지금 공수처의 불법 수사, 불법 체포 부분이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판사에 의해서.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불구속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 수사를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 이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현직 대통령이 석방이 돼서 지금 관저에 있습니다. 이 경호처를 이렇게 꼭 구속을 해서 수사해야 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허준서 영장 판사 아주 합리적인 결정을 잘 내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증거 인멸에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이 범죄 혐의가 맞느냐? 경호처라는 것이 뭐 정말 엄격한 법 집행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애매한 경우라면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이 경호처의 가장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참 판사의 올바른 결정 하나가 이렇게 전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뭐 김건희 여사가 총기를 사용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또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퍼뜨려졌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 윤 대통령도 이 뭐 증거 인멸하라 이런 지시를 한 것은 없다. 참 제가 거듭 생각해도 곰곰이 생각해도
우리 지금 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이 재판 전국, 이걸 헤쳐나가는데 굉장히 훌륭한 판결이었다, 선택이었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을 결정한 지귀현 부장판사의 판결이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입니다. 그 중에 사실은 4명, 우리법 연구회를 비롯해서 이 문영배를 비롯한 이 4명은 참 기대할 것이 없다. 무조건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인용을 밀어붙이고 있다.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그런데 나머지 4명입니다. 합리적인 이 재판관 4명이 나서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탄핵 선고는 미룰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 한다면 이건 기각 아니면 각하다. 그렇게 하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선고를 먼저 하자. 이건 국정 안정을 위해서 시급한 것이다. 이미 결론도 모두 나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에 대한 탄핵 이 선고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 이 2가지에 대한 판사들의 결정은 정말 탁월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참 모든 것이 시간이고 때고 모든 것이 참 순서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절묘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월요일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선고가 있게 되고 수요일에는 이재명에 대한 이 선거법 위반, 이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 빠르다면 다음 주 금요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타이밍, 이 순서의 문제입니다. 이 묘미입니다. 다음 주 잘하면 이 일주일 사이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판사들에 의해서 내려지게 된다. 그리고 이 순서도 중요하다. 한덕수에 대한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에 미치는 영향, 전국에 미치는 영향, 이재명의 2심 선고를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 결정을 하는 부분, 이게 가져다주는 묘미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를 처음 합니다. 정치에서는 좀 미숙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재명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해 왔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국회를 장악한, 국회 독재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이 편법, 불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고 교묘하게 법꾸라지처럼 피해가면서 이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정치 권력을 계속 획득해 왔습니다. 저렇게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일찌감치 걸러졌어야 될, 도려냈어야 할 이 이재명이 도려내어지지 않고 정치 권력을 장악해서 결국은 국회 권력, 국회 독재를 통해서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저 이재명을 처벌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윤 대통령이 법 전문가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권력으로서도 이 이재명을 처벌하는 데는 부실했다. 그래서 이재명의 난동에 대응해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좀 부적절할 수 있는 이 부적절한 방법이 동원이 되었다. 그래서 재판 전국이 열리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 이재명의 불법, 이재명의 탄핵 난동, 이걸 놓고 이 2가지를 비교 형량해 가면서 이 판사들이 이제 판단을 해 가야 합니다. 전체의 전국 상황, 국민들의 여론을 모두 참고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까지를 생각하면서 이 진영 대결은 여기에서 쉽사리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몇 년 뒤까지 본격적인 진영 대결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과 판사들이 판단을 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재명의 처벌이 우선입니다. 언제나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가장 시급한 것부터 처리를 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뭐가 더 지금 잘못했고 뭐가 덜 잘못했느냐, 이런 것들을 언제나 판사는 판단해야 합니다. 판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전국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것부터 해결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순서를 잡다 보면 어느 게 더 잘못한 것인지, 어느 게 좀 덜 잘못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꼬여있는 이 정국을 풀어나가기 위한 순서로 가장 먼저 한덕수 총리를 직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본 겁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문영배를 비롯해서 무슨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저렇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밀어붙이다가 이제 지연이 된 겁니다. 나머지 4명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이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내용으로도 지금 인용으로 가져갈 문제가 아니다. 이 절차의 문제를 꼬집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명이 지금 대북 송금 그 재판 기록도 받지를 않아서 또 재판 지연을 하고 있다. 그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그 결과를 송부를 했는데 받지를 않고 있다. 참 답답하실 겁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입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까다롭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모든 일들을 모두 우편으로 피의자에게 전달해야 하고 피의자가 그걸 받은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피의자의 인권, 피의자의 변론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까다롭게 형사소송법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벅부라지 이재명은 이 틈을 파고들어서 재판 지연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사소송법을 바꾸자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게 법치고 그게 사법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근대적인. 누가 정말 잘못했다 파렴치범이라고 해서 이 주먹으로 팰 수도 없고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넘어선 것이 대한민국 지난 70년의 헌정사이지 않습니까? 경제도 이만큼 발전을 시켰고 이만큼 민주화도 이루어냈습니다. 민주화 산업화를 자꾸 충돌한다라는 개념으로 보는데 이제는 정부화에 왔습니다. 민주화 산업화를 이루어낸 주체 핵심은 대한민국의 보수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입니다. 이 긍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의 30번에 걸친 이 탄핵 난동을 징계하는, 응징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이 절차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30번에 걸쳐서 묻지마 탄핵 사유도 되지 않는 것을 직무를 정지시킬 요량으로, 국정을 마비시킬 요량으로 이렇게 탄핵을 남발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려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응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덕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이건 국회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독재를 휘두르고 있는 이 국회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현명한 것인데 한번 헌법재판관들이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지켜볼 일입니다. 어쨌든 절차가 문제가 됐고 내용도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를 먼저 직무에 복귀시키자. 한덕수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은 굉장히 훌륭한 것이었다. 마흔혁을 임명하라 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마흔혁은 과거에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노린, 혁명을 노린 공산혁명가다라는 부분을 자신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지금은 판사가 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자유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고, 저런 마흔혁을 지금 임명에 매달리고 있는 저 이재명 민주당의 노림수는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경기가 끝나서 판결을 내리는 상황인데 심판관을 지금 어떤 사람을 새로 넣는다라는 게 이건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면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시기나 방법 부분은 최상목 권한대행 행정부에 맡겨둘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또 소송을 제기를 했죠. 직접 헌법재판소에서 이 마흔혁을 임명해달라,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건 안 된다. 각하다. 헌법재판소가 그런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마은혁을 임명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그래서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류하겠다. 이 시기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재량권 아니겠느냐. 국회의 권한을 침해할 의도는 없다. 그런데도 계속 최상목에 대해서 탄핵하겠다고 또 발의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이 적어도 4명의 재판관들이 한덕수를 먼저 직무에 복귀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최상목에 대해서 탄핵, 더 이상의 이제 탄핵은 하지 마라. 탄핵 난동을 저지르지 마라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개딸들이라도 달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풀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국회 권력을 가지고 개인의 분풀이를 하게 되면 저게 깡패지, 저거 조폭이지, 저게 국회의원입니까? 저게 야당 대표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에 한 이야기입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개인 분풀이에 쓴다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이 부분을 보고 있을 겁니다. 뭐가 우선순위냐? 누가 지금 국정을 혼란하게 하고 있느냐? 그 다음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그렇게 서두르다가 여기에 스톱을 시키고 아직 편결도 하지 말자. 아직 쟁점별로 토론할 것도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일단 다음 주로 미루자. 뭐 쟁점들이 남아있다라고 해서 이 경험 많은 재판관들이 마음만 먹으면 빨리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 28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4월 초는 해야 할 겁니다. 지금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을 하는데 퇴임을 앞두고 이걸 하지 않으면 또 헌법재판소가 마비됩니다. 하긴 해야 할 겁니다. 각하 아니면 기각입니다. 각하가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미룬 결정이 훌륭했다. 정무적인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 흐름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2심 선고를 보자라는 겁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2심 재판부 한 달 뒤에 이렇게 선고를 하는 이유를 저는 눈치 보기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본 다음에 하려고 한 것이었다. 라고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 가는 부분도 많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거짓말 2가지는 1심 재판 그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1심 재판을 하면서 그 재판부가 그것도 훌륭한 판결이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때린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그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치부를 가릴 생각으로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계속 되풀이한 것은 굉장히 중하다. 이건 심각한 것이다. 라고 본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재명이 그 재판부도 판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판사도 신문 보고 판사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아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매치기범 하나에 대해서도 소매치기를 한 것은 금방 인정을 할 수가 있죠. 판결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소매치기를 징역을 6개월을 때릴 건지 1년을 때릴 건지 그 소매치기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 사회에 소매치기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느냐 좀 잠잠하냐 이 모든 걸 봐야 하지 않습니까? 판사도. 이재명에 대해서 판사들도 다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거짓말 2가지 이것만 했습니까? 이재명은 위정교사도 한 사람입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백현동 다 저지르고 그것 덮기 위해서 거짓말 한 겁니다. 대북 송금도 한 사람입니다. 이재명은 개인적으로는 형수에게 쌍욕도 한 사람이고 이재명은 지금도 최상목에 대해서 깡패처럼 협박하고 있습니다. 몸조심하라. 이재명의 수법입니다. 이재명이 어떻게 살아왔고 이재명이 어떤 재판을 받고 있고 이재명의 정치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지금 판사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 않느냐. 이런 사람을 정치권에서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 국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걸 바탕에 깔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도 이런 상황을 보고 있을 것이다 하고 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또 2년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벌금형으로 낮춰주면 안 됩니다. 이재명이 노리는 지점입니다. 이재명은 이 2심 선고가 나와도 버틸 겁니다. 또 대법원 가서 뒤집을 수 있다.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다. 조기 대선이 없을 것이며 대법원 가장 빠른 5월이라도 4월 5월이라도 이재명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내리겠다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무너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은 또 개딸들을 끌어안고 개딸들과 함께 지금 당권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이런 이재명을 재판부 판사들도 봐야 합니다. 이 이재명이 단지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거짓말 2가지 그것만 해도 심각한데 전체 이재명의 상황을 보자라는 겁니다. 전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있어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지금 한 발짝도 우리 국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2심 선고가 내려져야 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될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도 나오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지켜본 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이재명은 도려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적절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른 방법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시기를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은 형평성입니다. 형평성 균형감을 놓치게 되면 법은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도 승복하지 않습니다. 판결도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전체 꼬여있는 재판 전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제1순위가 가장 급하고 가장 중대한 것이 이재명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재명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도려내고 나면 그 다음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또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판사로서 균형감 있는 형평성 있는 판결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주 일주일 동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과 이재명의 이 재판부 판사 3명입니다. 이 판사들이 모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피 흘리면서 이 건국한 대한민국이 엄청난 갈등과 엄청난 분열 속에서도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이 대한민국이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어낸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인이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 국회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해서 저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거기에 맞서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저것에 대한 이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슨 선택을 할 것이냐.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을 대변해서 판사 몇 명이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느냐. 국정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이재명을 도려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비상계엄의 부적절성 이 부분을 물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을 풀어간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한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고 나면 안정이 될 수 있을까? 충분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이미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개헌에 집중하고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하겠다. 국무총리에게 책임총리제로 해서 많은 부분들을 책임총리제라고 해서 지금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맡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뽑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무총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것을 맡겨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을 믿어야지 이재명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비교 형량입니다. 판사들이 지금처럼 지난주처럼 다음 주도 훌륭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오늘도 주말인 오늘도 수십만 명이 서울 시내에서 탄핵 찬반 이 집회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이런 진영 대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진영 대결보다는 좌파입니다. 극단적인 세력,
우리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극단적인 세력은 이 기회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이 기회에 완전히 여야 정치권 우리 전체로부터 도려내야 합니다. 우리 사법부에서도 도려내야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도려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법 연구회 소속, 전체 판사의 3%밖에 안 되는 우리 법 연구회 소속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고 40역도 우리 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한 서클의 출신들이 모두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장악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형평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은 언제나 정의, 형평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저울을 든 여신상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의 정의, 법의 형평성, 판사들의 형평성,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주말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